네, 안녕하세요. 예, 늦은 시간에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정말 크고 또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라서 헝가리 현지에서도 이 침몰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애통해하는 분위기가 클 것 같은데 지금 뭐 현지 분위기나 언론 보도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우리 여기 있는 한국 사람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뭐 현지인들도, 여기에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참 미안하다. 이제 이렇게 아주 이야기하는 분들도 참 많고, 네, 그런 네. 분위기입니다. 네. 예. 저희 한국에서 나온 보도를 보면 헝가리 다뉴브강에 지금 한 달 가까이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구조 작업이 더 어려웠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지금도 비가 오나요? 오늘은 그러니까 어제죠. 헝가리 시간으로 어제. 네. 예, 어제 오후부터는 개어서 구름은 껴 있지만 비는 거의 그친 상태였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예, 물이 이미 많이 불어 있고 네. 또 이제 유속이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조 작업은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죠. 그 사고 발생 이후에 유람선 운항은 뭐 물론일 것 같고 주변 교통이 통제됐다고 들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예, 주변 교통은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그 사고 현장 자체는 지금 뭐 통제할 이유가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네. 예, 수색 작업이 또 거기에서 일어나기보다는 하류 쪽으로 내려가면서 진행이 되니까 아, 네네. 예, 그래서 예, 강변도로 자체는 통제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네. 유람선 운항은 전면 금지됐습니다. 네. 지금 헝가리 현지 시각이 굉장히 늦은 시각인데 구조 작업은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마 이 밤에는 지속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네. 낮에도 구조 작업이 아주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물이 탁하고 유속이 빠르고 또 물이 불어나고 그래서 예. 실제 잠수부가 물속에 들어가서 뭐 2분을 버티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어, 정도예요. 네네네. 네. 네. 우리 정부가 그 신속 대응팀을 파견을 했는데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까? 혹시 보셨나요? 아마 도착을 그러니까 지금 사고 수습하는 현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마 헝가리에 도착하는 정도였을 거예요. 어젯밤에. 네네. 네네.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였을 겁니다. 사실 한국에서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헝가리 당국에서도 차관급 인사가 나와서 뭐 구조 작업을 직접 지휘를 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헝가리 당국은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좀 적극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도나우강 혹은 다뉴브라고도 하고 헝가리 말로는 두너라고 하는데 이 강이 굉장히 길잖아요. 네. 헝가리 앞에는 오스트리아가 있고 또 슬로바키아 있고 독일에서부터 흘러서 헝가리에 오는데 헝가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르비아, 루마니아를 거쳐서 이제 흑해까지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상황이죠. 그렇죠. 헝가리에서 구조 작업이 안 되고 그 다음 나라인 세르비아에도 해야 될 상황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 여기 헝가리 내에서 뉴스들을 보면 네. 세르비아까지도 헝가리 정부가 이제 구조를 요청한 상태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네, 시신이 거기까지 네네. 떠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그렇죠. 나라의 네, 협조도 지금 필요할 수 유속도 빠르고. 있겠군요. 음, 아주 심하면 그렇게까지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목사님께서는 헝가리에 거주하신 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지금 26년 차입니다. 아, 굉장히 오래 계셨네요.
네, 좀 그런 편이죠. 그러면 그 다뉴브강에서 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정말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하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인데 네, 이렇게 큰 네. 침몰 사고가 지난 20여 년간 난 적이 있었습니까? 뭐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뭐 음, 이렇게 가벼운 추돌 사고 정도는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되는데 예. 사실 뭐 그렇게 이렇게 큰 사고는 제 기억에는 없어요. 음, 아주 굉장히 큰 사고죠, 이거는. 네. 네. 그 사고가 발생한 그렇죠. 시간이 헝가리 시간으로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때가 워낙 네네네. 다뉴브강에 유람선이 많이 몰리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유람선을 타는 이유는 야경 때문에 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낮 시간보다는 밤 시간에 이제 일몰 이후에 유람선이 몰릴 수밖에 없죠. 예, 예, 예. 몰려서 이렇게 추돌 사고가 날 만큼 유람선이 그렇게 다뉴브강에 많습니까? 뭐 개인적인 견해로 본다면 네. 많다고 해도 무슨 추돌 사고 염려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자꾸 음, 언론에서는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워낙 음, 유람선이 뭐 강에 물론, 많이 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다. 이런 분석도 네네. 있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 생각으로는 이건 뭐 이 객관적인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좁은 도나우강에 많은 유람선이 떠 있는 것은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네네. 네. 사실 유람선들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유람선이 뭐 뭐 그렇게 예, 많은 게 문제가 될 거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그 거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음. 그리고 또 이 한국에서 궁금해하는 부분이 유람선 탑승자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다는데 왜 입지 않았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현지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해진 내용이 있나요? 뭐 법령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그렇게 오랜 동안 여기 있으면서 유람선도 여러 번 탔죠. 뭐 예. 또 한국 사람만 타는 것도 아니고 주로 이제 한국 여행객들, 단체 여행객들은 배 한 척을 이렇게 전세를 내서 이제 타는 경우가 많고 이번에도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그런 배만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그 시간에 맞춰서 가서 타는 그런 유람선도 제가 여태까지 이 구명조끼를 입은 경우는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걸 목사님께서도 유람선을 어떻게 타본 경험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 예. 번이죠. 구명조끼는 한 번도 안 입어보신 거죠? 뭐 저만 안 입은 건 그쵸, 아니고 네. 아마 제 기억 속에 구명조끼 입은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설치도 안 돼 있습니까? 배 내부에? 된 것에 대한 기억도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자리에는 그 예, 구명조끼의 여부가 안 보일 그냥 정도로, 네. 제 기억에는 그게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러네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한국 입장에서 생각하면 한강에서 유람선을 탄다고 가정했을 때 그 구명조끼를 네, 대부분 안 입긴 하거든요. 유람선이 뭐 워낙 속도도 느리고 뭐 강물이 유속이 빠른 게 아니기 네네. 때문에. 하지만 눈에 보이는 곳에 예. 구명조끼가 늘 비치가 돼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헝가리 아, 유람선에는 그렇군요. 눈에 보이는 곳에 그런 구명조끼나 어떤 구명 튜브나 이런 거는 못 보셨다는 말씀이시네요. 튜브는 인원에 맞게 이렇게 있었던 거는 정확히 모르는데 튜브는 좀 있었죠. 제 그렇군요. 기억으로는. 네. 근데 이제 제 기억을 이게 믿을만 하지도 못하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제가 여기 살아오면서 구명조끼를 입어본 적도 없고, 네, 다른 음. 사람 입은 것도 본 적이 없는 건 확실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이 사고 관련해서 구체적인 원인은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이 헝가리 현지에서는 침몰 사고의 원인이 이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제가 어제 상당히 긴 시간을 구조받은 6분하고 이제 같이 있었거든요. 아, 같이 계셨다고요? 근데
네네네. 저희 근데 이제 한국인 일곱, 생존자분들이랑 같이 계셨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어떻게 같이 그분들 좀 만나셨어요? 도울 일이 없을까 해서 이제 가서 옆에 좀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네. 네네. 근데 그분들이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걸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네. 그분들 가운데 이제 7분이 이제 생존해 계시잖아요. 예. 근데 6분, 한 분은 이제 이 갈비뼈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아직 병원에 계시고요. 네. 6분은 이제 퇴원을 다 해서 이제 한 호텔에 이제 묵고 계세요. 네네. 이제 그 호텔에서 같이 이제 좀 반나절 정도 있었는데 예. 그분들 중에 6분 중에 대부분 선상에 있었다고요. 위에 그 야경 사진을 보고. 예, 찍으려고 그렇죠. 했던 거죠. 예. 그리고 후미에 이제 있어서 후미에서 이제 그 국회의사당을 이제 찍느라고 후미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거의 몇 분이. 네. 근데 그분들의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 후미의 왼쪽, 그러니까 배 끄트머리의 뒷부분, 왼쪽 부분을 그 큰 배가 와서 세게 받은 것도 아니랍니다. 꽝 소리도 아니었대요. 그 바로 눈앞에서 그분들이 목격한 거니까. 네. 근데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그저 그냥 쿵 하고 2번 그렇게 이렇게 부딪혔는데 2번째 부딪히고 나서 그러니까 받친 거죠. 이 네. 배가. 네네. 그리고는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순간에 뒤집히면서 위에 있던 분들이 쏟아져 이제 물속으로 빠져버린 상황이 됐다.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크루즈 선박이 그 앞에서 보면 왼쪽, 그러니까 전면을 볼 때 왼쪽 아래쪽에 이 부딪힌 상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 얘기가. 그러네요. 그래서 네, 오히려 그 생존하신 분들의 증언으로 보면 오히려 이게 더 정확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어쨌든 직접 목격하신 분이 뭐 한 분도 아니고 6분이나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보신 그렇죠.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께서 같이 계셨다고 하니까 제가 또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지금 그러면 그분들의 건강상에는 큰 문제가 없나요? 아까 입원하셨다는 분 말고는? 이제 육체적인 부분은 이제 그 중에 5분은 뭐 그렇게 호소하는 부분은 없었고요. 한 분이 이제 왼쪽 어깨 부분, 그러니까 팔뚝 부분의 그 타박 통증을 좀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그 부분 큰 외에는 부상은 없으셨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힘드실 것 같은데요. 정신적으로 지금 굉장한 충격이죠.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네. 예.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직접 가셔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누셨던 거고요. 네, 뭐 같이 있어준 것뿐이죠. 예. 지금 그분들은 그 숙소에 머물고 계십니까? 네네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